왔다. 교전 완료. 막 환호성을 치고 그런 소리가 제가 들렸고 제 임무가 교전을 이렇게 종료하는 그런 임무도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90% 이상의 요격률은 이게 놀라운 수치는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샤헤드나 팔라니차 같은 그 장거리 드론은 정유 공장이라든지 군수시설의 기반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매우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라고 생각됩니다. 청궁투나 MS, 패트리어트 MS만 가지고 교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많은 수의 드론이 왔을 때 이 방어체계는 포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방어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통합해서 연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청국3D는 지금 현존 최고의 탄도 방어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패트리어트 MSE 동등 이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고요. 청궁2 대비해서 교전할 수 있는 영역, 최대 사거리, 최대 고도가 2배 이상 증대를 할 거고 동시 교전 개수도 3배 이상. 북한 미사일은 저고도 비행 변칙 궤도를 가지는 그런 탄도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고요. 청궁2 초창기에는 그런 표적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표적에 대해서는 지금 청궁3를 하면서 어떤 식별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최적화된 어떤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가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인도 와가지고 보면 안 되니까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또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사보고 모여가지고 이걸 지켜야 되고 그때는 또 이제 정말 뭐 식사도 보면은 뭐 라면으로 해결하고 아주 열악한. 탄도탄 첫 요격 시험은 2016년도 2월 23일 날 수행을 했고요. 앞에 큰 스크린 화면에 직계기에서 나온 파편들이 떨어지는 이 적외선 영상 화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교전 완료. 막 환호성을 치고 그런 소리가 제가 들렸고 제 임무가 교전을 이렇게 종료하는 그런 임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교전 완료. 교전 완료. 시험 영상을 보면 교전 완료했던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맞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공무기 체계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청궁2가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서 어떤 제어 방식으로 가야 될지, 날개는 어떤 형상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런 거를 초기에 설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청궁 그 이후에 이제 청궁2 또 언론에 나오는 LSAM 장거리 유도 무기 체계, LSAM2 그다음에 청궁3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어떤 미사일을 만든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든다에 대한 거는 알지만 청궁2를 개발하고 있는지, 뭐 LSAM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군에는 뭐 공유가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 쪽에는 아직까지 공유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UA 쪽에 데이터들이 어떤 군사 비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전쟁 중에는, 교전 중에는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지금 저장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통제소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을 것 같은데 받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무덤덤해요. 언론에 보도된 90% 이상의 요격률은 이게 놀라운 수치는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청궁2 체계 개발 과정에서 여러 번의 탄도탄 요격 시험이 있었고요. 그때 모든 시험에서 명중을 해서 성공을 하였고 이때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기 체계 개발을 할 때 운영 요구 규격이 있습니다. 환경 규격. 뭐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염도, 바다 근처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은 못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환경 규격 자체가 아주 가혹한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온도는 뭐 거의 60도 이상.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런 환경 조건을 다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할 걸로 판단되고, 그리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이란전에서 성능이 잘 나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궁2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 그다음에 교전 통제소, 그다음에 유도탄이 탑재된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표적이 오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그러니까 교전 통제소에서는 그 표적이 교전 가능한지, 교전 대상인지, 그리고 이 발사대가 여러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유도탄을 선택을 할지, 어느 시점에 발사를 할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선택된 유도탄은 직접 움직여서 이제 손으로 주먹으로 이제 탄도탄을
부숴버리니까 표적하고 유도탄하고 상대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유도탄 내에 있는 작은 레이더인 탐색기가 탄도탄을 추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추적 정보는 매우 정밀도가 매우 높은 정보를 유도탄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탄도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떨어지는 속도가 스쿼드 계열을 보면은 초당 2,000m, 2km씩 가거든. 그리고 레이더가 탐지해서 유도탄이 요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이내입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일단 탄도탄은 그냥 항공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비하면은 매우 작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탄도탄의 탄두를 이제 우리가 격파를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유효 면적은 매우 작습니다. 탄도탄은 매우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투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탄두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야 되고요. 이 탄도탄의 비행 특성을 보면 우리가 교전하는 구간, 레이더가 탐지해서 요격하는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하강을 하게 돼 있고요. 공기와의 어떤 마찰 때문에 속도도 빨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궤적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탄도탄이 이렇게 내려오고 유도탄이 가잖아요.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이거는 못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렇게 바디 투 바디 직격하는 충돌 형태로 해야지만 확실하게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대 중심으로 봤을 때는 수십 센치 이내로 충돌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속도가 빠른 탄도탄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아음속, 속도가 좀 낮은 순항 유도탄은 그 사각지대로 이렇게 피해서 회피하면서 공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레이더의 탐지 시점도 늦어질 수 있고 또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의 추적 성능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요격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고, 탄도탄을 교전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인데 드론의 속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스펙 범위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너무 느리면 이 외부에서 레이더가 이제 빔을 방사하고 수신하는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표적을 식별해야 되는데, 이 외부의 어떤 그 반사, 보통 클러트라고 해요. 그거를 막고 들어오는 거하고 이렇게 혼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게 되는, 레이더의 추적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연구 분야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시스템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야외에서 어떤 시험 평가 업무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시험을 할 때 보면은 도서 지역의 섬이라든지 바다 근처에서 시험을 많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도 밑에 있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아침에 배를 타고 출근을 하고요. 무기 체계가 다른 사람들, 그 지나가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인도 와가지고 보면 안 되니까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장비 통제 때문에 어떤 보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그리고 시험 평가 기간이 어떤 한 주를 이제 넘어가면 토요일에 일요일에 주말에 와서도 그거를 지켜야 돼요. 335 모여가지고 이걸 지켜야 되고, 그때는 또 이제 정말 뭐 식사도 보면은 뭐 라면으로 해결하고 어떤 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수로 간단하게 씻는 듯 아주 열악한. 서해안에는 이게 많은 어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 시험을 할 때는 탄도탄을 하고 요격탄의 파편들이 해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배들을 다 소개를 한 다음에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군 같은 것들은 서울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면적이. 그리고 LSM 할 때는 서울 면적의 한 6배 이상 수십 척의 배를 가지고 다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비행 시험을 수행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을 해도 그 몇몇 배는 이게 어업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나가는 배들이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기다릴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험을 뒤로 연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탄 외부 형상만 보면은 S400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내부의 어떤 구성품의 성능, 제어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청국투만의 어떤 기술적인 장점이라고 보면 마지막 시점에 이제 직격을 해야 될 때 민첩한 어떤 기동성이 요구가 되는데, 가면서 옆으로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는 측추력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비행 제어 기술은 청국투만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국3는 지금 현존 최고의 탄도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패트리어트 MSE 동등 이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고요. 청국2 대비해서 교전할 수 있는 영역, 최대 사거리, 최대 고도가 2배 이상 증대를 할 거고, 동시 교전 개수도 3배 이상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방어할 수 있는 영역도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교전 성능뿐만 아니라 통합 작전 통제 체계라고 해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청궁2, LSM을 통합 운용으로 함으로 해서 신속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 설계 중에 있고 2030년도에 개발 예정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탄도탄 교전에서는 정확도, 오차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 자체의 어떤 그 요구되는 정확도 훨씬 더 올라갔고, 그 제어하는 방식은 조금 유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품 자체들도 성능이 많이 발전된. 샤헤드나 팔라니차 같은 그 장거리 드론은 정유 공장이라든지 군수 시설의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매우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궁2나 뭐 패트리어트 MSE는 수십억 되는 걸로 뭐 지금 보면은 뭐 샤헤드 같은 것 보면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 그거를 요격을 할 수 있지만 좀 가성비 경제적으로 매우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방학교에서 개발한 청광 레이저 대공 체계는 한 번 쏘는데 커피 한 잔 가격이 나옵니다. 5,000원, 6,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빨리 교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뭐 탄도탄이나 순항 미사일이나 드론이 같이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보면 청궁2나 패트리어트 MS만 가지고 교전을 한다고 하면 내가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개수는 제한되어 있고 레이더가 볼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수의 드론이 왔을 때 이 방어 체계는 포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방어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통합해서 연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이제 방어 체계는 현재 하나의 방어 체계 성능만을 볼 게 아니고 이런 특화된 드론 방어 체계, 탄도탄 방어 체계들을 통합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란전에서는 드론이 나타났는데 북한에서의 어떤 상황을 보면 뉴스라든지 시험 발사 장면을 보면 방사포하고 탄도탄하고 같이 혼합해서 동시에 발사하는 그런 공격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청궁2, 청궁3와 장사정포 요격체 람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연동을 하면 많은 다량의 방사포에 의해서 그 방어체계가 포화되는 거를 막고 그리고 똑같이 방사포는 싸거든요. 저가형의 장사정포 요격체가 맞고 탄도탄은 고가의 요격체계로 맞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개념은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저고도 비행 변칙 궤도를 가지는 그런 탄도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고요. 청궁2 초창기에는 그런 표적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비행 특성을 보면 K는 23, 24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탄도탄 형태를 보면 발사를 하고 하강하는 순간에 다시 이렇게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비행 방향을 위로 올리면서 활공을 하는 뭐 스커드 계열의 노던 계열은 보면은 어느 정도 궤적을 형태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변칙 기동하는 탄도탄에 대해서는 궤적의 정형성이 없습니다. 정형화되지 않고 그거를 통제하는 관점에서는 어디에 떨어질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교전 통제 관점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탄도탄들은 이 저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많이 감속될 수 있습니다. 요격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 그런 표적에 대해서는 지금 청궁3를 하면서 어떤 식별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최적화된 어떤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의 어떤 고도화에 맞춰서 우리도 좀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되겠다.